아이고 인생 끝이다 씨발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하지 말고 시간 지나 보면은 오히려 뭐가 된다? 도리어 그게 복이 되는 경우도 졸라 많습니다. 앞날은 알 수 없으니까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야. 인생 살다 보면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진짜 머리가 하얗게 되고 눈앞이 캄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시험에 떨어지거나 또는 내가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하게 되거나 또 슬픈 이야기겠지만 여러분한테는 뭐잖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다면 다 돌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나이가 아직 청년의 나이겠지만 아직 부모님 건강하신 분도 계시고 벌써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머지않아서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도 예기치 않게 또 뭐 알지 못한 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참 믿고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게 되면은 참 힘들 때도 많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저는 저도 마찬가지죠. 학원 잘 나가다가 강사 잘 나가다가 학원 경영 실패, 출판사 부도, 이 빚더미 25억. 그 당시에 저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눈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그냥 다 날아간 게 아니라 빚마저도 개인이 25억 빚을 생기니까 집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부모님께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화만 하면 우시고 집도 다 날아가고 차도 다 날아갔습니다. 흔히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빚쟁이들이 찾아오니까 우리 애들 둘이가 상처 입을까 싶어가지고 주소지를 아빠 혼자 딴 데 옮겨놨습니다. 빚쟁이 딴 데 찾아오라고. 그래서 지하 방에다가 그쪽으로 가서 찾아오면은 만나서 좀 봐달라. 너무 세게는 협박하지 마라. 왜? 파산해버릴 테니까. 약간 협박이 아니라 나도 그 당시 법적으로 보호받으시는 걸 파산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파산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그때 젊었기 때문에 30대였기 때문에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법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그랬습니다. 법은 허용하더라도 내 도덕적으로 양심상 돈을 빚었으면 갚는 게 맞는데 그래서 어쨌든 파산은 하지 않았거든요. 언젠가 다 갚아주겠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돈 빚은 사람이 다 기다려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나중에 갚으니까 자기랑 평생 같이 거래하자는 분이 있었습니다.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솔직했습니다. 봐라 차도 없고 내가 다 날아가고 없다. 재산 차지가 있으면 다 가져가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떳떳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가난해 그렇게 빚더미 있다가 다시 또 노량이 올라와서 이렇게 빚 다 갚고 집도 사고 여러분 덕분에 다시 이 자리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과연 그 당시에 내가 그 실패가 없었다면은 지금의 지난 길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 인생사를 우리가 넉자로 우리 보통 뭐라 합니까? 인생사 세옹지만은 짧게 이야기하면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변방에 사는 노인입니다. 노인의 말, 세옹의 말입니다. 한 번은 세옹이 뭐 사람이라 치고 이 노인네가 살고 있는데 말이 한 마리 집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이거 웬 떡이냐? 이야.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를 입게 됩니다. 아이고 이놈의 말 셌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장애를 얻게 됐네. 말을 죽일 수도 없고 참 이거 무섭다 했는데 그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옆집 아들들은 다리 건강한 아들들은 다 전쟁터에 나와 다 죽었어. 그런데 우리 아들은 다리가 부상 입었기 때문에 장애 때문에 결국 전쟁터에 못 나가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말이 아들을 살린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이 집 나가버려. 이 씨발놈 새끼 말이 또 가버렸네? 그런데 기다려보니까 또 말이 짝짓기해서 다른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사입니다. 오르막이 내리막이 되고 내리막이 오르막이 되고 달도 찰면 기우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찾아오게 되고 하루 또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오고 바로 이게 인생사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우리 선조들이 남긴 지혜로운 삶에 대한 자네들은 아직 젊어가 청춘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인생사고 또 어떤 화를 당해서 눈앞이 캄캄하겠지만 그것이 도리어 뭐가 된다? 위복, 복이 될 때도 많습니다. 제가 수능 강사할 때 어떤 A라는 애가 그 당시에 지방대 어느 대학 떨어져서
막 죽겠다 이런 애가 있었습니다. 걔가 이듬해 고려대학을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카페 회원 수가 35만 명이고 합격 후기가 10,000개도 넘고 막 이렇지만은 떨어진 애들에 대해서 글 올라오면 제가 걔들은 죽겠다만 하지만은 저는 댓글도 안 답니다. 왜요? 인생을 멀리서 보게 되면은 내가 싫어하는 게 최연소 합격 이런 거 싫어합니다. 왜요? 너도 다음에 공무원 되고 현직 가면은 늘 말단이 아니잖아. 그러면 너가 선임이 되었을 때 후임이 돌아왔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 쉽게 말하면 경험을 해보지 않고 바로 합격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합격할 것 같으면 한두 번 떨어져 보고 합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말이야. 당장에 너는 절대 선임 안 돼 하겠지만 제3자인 내가 볼 때 멀리서 인생을 사는 입장에서는 좀 떨어져도 괜찮고. 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30에 공무원 합격하면 30년 근무하고 29세에 합격하면 31년 근무하고 28세에 합격하면 32년 근무하고 30년 근무하는 거나 33년 근무하는 똑같아. 지나가다가 너가 47 아저씨하고 50된 아저씨하고 구분할 수 있냐? 안 돼. 그래서 조금은 멀리서 바라보면은 그런 안목도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음에 너도 어떤 일을 화를 당하거든 아이고 인생 끝이다 씨발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하지 말고 시간 지나 보면은 오히려 뭐가 된다? 도리어 그게 복이 되는 경우도 졸라 많습니다. 제 아는 분은 대학 다닐 때 지도교수 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딸이 안 받아줍니다. 사랑한다니까. 지도교수의 딸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대요. 근데 뛰어내리려니까 너무 높고 너무 무서워서 못 뛰어내렸대. 그 이후로부터 20년 뒤 우연히 그 교수 집에 딸을 보게 됐는데 이 씨발 딸이 그 이쁘고 아름답던 딸이 목숨까지 걸고 했던 딸이 씨발 이런 아주머니가 돼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우와 씨발 내가 여자 때문에 목숨을 걸려고 했다. 끔찍한 거야.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멀리서 보면은 오히려 안 좋았던 것이 복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어쨌든 좀 멀리서 좀 보고 알겠냐? 화를 당하거든 복이 될지 누가 아냐? 나를 두고 떠난 그 새끼, 나를 두고 떠난 인연, 그년, 씨발, 하지만 다음에 더 나은 남자, 더 나은 여자 생길지 누가 아냐? 안 그래? 앞날은 알 수 없으니까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야. 그래서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극단 선택하지 말고 좀 좋은 일이 발생했다고 그것도 아니고 좀 안 좋은 일 생기면 이제 또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알겠냐? 좀 멀리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